대한민국 최초! 세계 최초! 우주 최초! 정신무장 바라이어티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꼴통쇼! 학생들 역시 문제가 있어요.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오늘 함성 소리가 유난히 다른 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맞습니다. 우리 열정대학의 우리 학생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무려 열정대학 2만여 명의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역시 뭐. 저 뒤에 외국인들도 보이시고. 그러니까요. 국제적인 대학인가봐요. 됐습니다. 예. 이제 세계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열정대학으로 유학 오는 학생들도 맞습니다. 굉장히 많고. 네. 네. 얼굴들이 예사롭지 네. 않아요. 역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틀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기를 가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가꾸세요. 네. 아셨죠? 정말 여러분 거울 볼 시간도 없이 그렇죠. 공부하는. 대단하신 분들. 그래도 가끔씩은 좀 봐주셔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자, 앞으로. 오늘도 네. 우리 꼴통쇼 열심히 이끌어가고 있는, 자,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꼴통 테이너, 오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에 맛있는 과일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감동을 주는 과일은 많지 않습니다. 감동을 주는 과일을 판매하는 남자, 총각내 이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저희 꼴통쇼가 네. 오늘 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겁니까? 오늘 뭐, 오고 어떻게- 싶지 않았는데, 네. 총장님이 여기 무슨 하자센터라고 그래서, 진짜 하자센터가 있나 했더니 진짜 있네, 하자센터가. 하자센터. 네. 그러니까 우리 유덕수 총장이 네, 또 우리 그렇습니다. 꼴통쇼의 네. 또 광팬으로서 네. 이렇게 또 우리 열정대학 학생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27회 또 28회 꼴통쇼는 우리 열정대학 학생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200여 명의 우리 학생들 함께 하니까 기분 너무 좋으네요. 근데 우리 열정대학을 잘 모르시는 청취자도 계시니까, 네. 우리 총장님 잠깐 모셔서. 총장님 잠깐 나오세요. 네. 우리 유덕수 총장 잠깐 모이세요. 네. 유덕수! 유덕수! 아! 유덕수! 오케이. 네. 네. 네, 우리 우리가, 유덕수. 네, 우리 네. 청취자들을 위해서 열정대학이 어떤 곳인지 잠깐 그러니까요. 짧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역시 열정대학은- 거울을 안 보니까 그러니까요. 미의 기준이 네. 굉장히 지금 혼잡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야, 열정대학 어떻게 이 얼굴을 잘생겼다 그러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막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른 외부에서 네. 사람 오면 무시하고. 맞습니다. 그죠? 자기들끼리 절대- 다 해먹는 대학. 어, 네. 외부인들을 받지 않는 대학.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열정대학이 어떤 곳인가요? 저희는 하고 싶은 일을 과목으로 만들어주는 학교고요. 네. 1년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 왜냐하면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이제 전공 활동 같은 경우 학생들이 직접 과를 개설해요. 예를 그리고 들면요. 뭐 거리의 철학과, 예. 거리의 철학과? 뭐 팟캐스트 학과, 예. 연애 조작단 학과, 어.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어. 아, 연애 조작단 연애 학과 친구들이. 그럼 교수님은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교수님이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예. 학생들이 직접 전문가분들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교수님이라고 할 수 있죠. 이야. 그러면, 와. 그럼 뭐 이수를 하는 그 과정은 어떻게 그러니까. 됩니까? 시스템. 3개월 동안 한 학년씩 네. 그러면 1년이니까 총 4학년이잖아요. 4학년. 네. 졸업하게 됩니다. 1년 만에 졸업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학교인가요? 20대만 됩니다. 20대만. 20대면 누구나 다 가능한데 네. 지원자가 조금 이제 많다 보니까 네. 어떤 과정들은 좀 겪어야 됩니다. 어떤 과정을 겪는 예, 거예요? 총 3차 심사까지 보고요. 그래요. 예, 1차 수영복 심사도요? 아니,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수영복 심사에서 쓰면 여긴 지금 다 낙하산들인데. 그러니까.
얼굴을 보니까 나 특별 전형 같아요, 여기는. 네, 시험 안 뭐 보고. 버스 사주고 네, 잔디밭 특별 깔아주고 전형. 들어온.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3차 그래서 심사는 1차 어떤 서류, 건가요? 1차 네. 서류 심사를 보고 그다음에 2차 면접, 단체 면접이 있고요. 3차 온라인 심사를 보게 됩니다. 아니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열정대학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나이 30이 됐을 때 네. 유학원을 해가지고 돈을 조금 벌었었는데 예. 네. 더 많은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방황하게 됐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유덕수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덕수인데 네. 예, 유덕수를 만나게 돼서 세상이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가 되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저는 유덕수니까. 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저도 부정맥을 만났잖아요. 내가 나를 만나서 치료했잖아요. 똑같네. 그죠? 아니 농담이 아니라 정말 부정맥이라는 거 아시죠? 예. 근데 부정맥을 본인을 직접 만나서 치료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도 안 되는 치료를 자기 자신을 만나니까. 네. 이제 점점 우리 쪽으로 오고 있어 지금. 뭔지 모르지만 막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열정대학 어떻게? 앞으로 열정대학의 첫 번째는 지금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고 잘하는 일을 찾아서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걸 좀 전국화시켜서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이 진학이 아니고 진로로 변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청취자를 위해서 앞으로 이런 분들이 열정대학에 많이 왔으면 지원해 주십시오. 좋겠다. 라고 한번 네. 해주세요. 20대 많이 방황하고 계시는데요. 또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저희 열정대학에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많이 도와주고 싶습니다. 성실하고 절실한 20대 모두 언제나 환영입니다. 예,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덕수 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인기가 좋으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총장 네, 최연소 총장 맞습니다. 유덕수 총장. 정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저렇게 자기 자신을 만나고 한 사람만 자기의 꿈을 찾으면 이렇게 대한민국 이 자리에 있는 수백 명의 열정대학 학생들이 같이 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어느 누구보다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저희 꼴통쇼도요 그런 빛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할 테니까 여기도 한번 응원의 큰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7번째 네. 오늘 꼴통 마스터 이 자리에 모셔야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저희가 마스터분들 모시는데 네. 유니폼을 그대로 입고 오시는 분은 처음이지 않을까. 옷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잘 때도 저걸 입는다고. 잘 때도 네. 제가 수영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한번 왜 저렇게 입고 사시는지 모셔서 이야기. 왜 저걸로 다니시는지. 네.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분 만나고요. 네. 와, 정말 우리는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한 거구나. 그렇죠? 29살에 시작한 꿈을 네. 39에 이루시고 맞습니다. 또 지금 현재 정말 대한민국 최고, 아니 대한민국이 아니죠. 전 세계 비행 하늘을 정말 지배하고 계시는 네. 멋진 여성 파일럿입니다. 여러분, 기장 조은정님,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앉으세요. 네, 제 27회 꼴통쇼 완전 별난 튀는 꼴통 조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또 열정대학 네. 학생들과 함께 하는데 일단 좀 본인 소개를 좀 멋들어지게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한 건 뭐죠? 그냥 인사. 인사요? 그리고 소개. 소개. 네. 예, 저는 최근까지는 중국에 있는 한 항공사에서 에어버스 320을 조종하던 조종사고요. 지금은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면허증이 없어요. 그래서 운전면허증 아니고 조종사 면허증. 그거 지금 교체하는 시험 준비하고 있고요. 추석 지나고 나서 시험 봐요. 카메라 이쪽으로 좀 잡아주세요. 제가 여기 모기를 좀 밤에 물려가지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이쪽이 제일 나은데? 여기 물린 데가 더 나은데? 아, 그래요? 네. 방송이 오늘 좀 아무래도 좀 모기가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이 방송이 있는 줄 알고 네. 애교
쌀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모기가 근데 물었어? 기왕 만들어줄 거면 양쪽을 만들어주지 한쪽만 만들어줬어. 좀 밉보였나 봐. 오늘 2만 명의 이 학생들 앞에서 유학생도 맞아요. 있고 글로벌한 환경에서 얘기를 하려니까 참 떨리네요. 오늘 한 60세 애 한 다 키운 아줌마 한 분 모셔가지고 지금 뭐 말씀 듣는 것 같아요. 뭐 더 이상 뭐 잃을 것도 없고 이런 아주머니. 좋습니다. 뭐 시장에서 지금 상인이신데 추석 특집으로 지금 골목 상권에 대해서 나오신. 그렇죠. 추석 특집 하니까 생각났는데요. 네. 제가 광고 하나 할게요. 네. 근데 막 아무 잡지 이름이나 얘기해도 되나? 아, 그럼요. 직접 저희는 광고를 뭐- 포함하고 아. 있어요? 네. 아, 그럼요. 주간 조선이라는 잡지의 주간 추석 조선.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주간 조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주간 조선. 거기에 추석 특집에 제 인터뷰가 실려요. 아. 추석이 다음 주니까 아마 요 주말쯤에 나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 인터뷰 하셨어요? 뭐 맨날 하는 얘기. 그러면 맨날 하는 얘기는 여기서 네.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맨날 안 했던 얘기로 네. 주로 준비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준비한 제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잠깐만요. 우리 아주머니 죄송한데요. 저희가 이렇게 묻는 말에만 대답을 그러니까요. 해주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너무 튀었나요? 잠깐 어디- 기절을 시켰다가 나도 물 좀 하나 줘요. 리셋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네, 물 드시고 속 차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복 입은 모습 너무 멋있죠.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어깨 견장에 네. 이렇게 지금 황금줄이 4개가 있잖아요. 이거 좀 네. 설명해 주세요. 이게 이게요?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계급 비슷한 거예요. 계급이잖아요. 예. 어떤 맨 거요? 처음에 이제 네.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비행학교를 가죠. 네. 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냥 검정색만 바탕만 있다가 어. 면허증을 하나 딸 때마다 하나씩 올라가요. 어. 근데 학교에서 비행학교에 네. 있는 시절에서는 최고 많이 따봐야 2개. 예. 그리고 항공사에 들어가서 예. 부기장이 되면은 3개. 3개. 예, 기장이 되면 4개. 네 이렇게 개. 올라가죠. 그럼 4개 이상도 있나요? 없어요. 4개가 네, 끝. 4개가 끝. 그 어. 안에는 세분화된 그 직급이 있기는 한데, 네. 4개가 끝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까지는 그러면 중국 말단 4개인 저로서는 이득이죠. 긴장되는 방송이네요. 자, 네. 질문 드릴게요. 네. 그러면 얼마 전까지는 이제 중국 항공사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국내 항공사로 이스타 항공으로 이제 옮겨 오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근데 그냥 조정 면장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또 국적으로 옮긴다고 해가지고 또 다시 새로 따야 돼요? 말해도 돼요? 아, 얘기하셔도 된다니까 왜? 질문이니까? 네. 아니 그냥 대답하라고요. 그러게 하지 말고. 대답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면허증이요. 그 왜 한국 운전면허증 있다고 해서 외국에 가서 그거 가지고 그대로는 못 하잖아요. 네. 똑같이 네. 외국에 있는 조종사 면허증 가지고 그대로 와서 하지는 못하고요. 그걸 다시 모든 시험을 처음부터 다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면제되는 항목도 좀 있기는 해요. 네. 그런데 제가 또 한국에 들어온다고 최초라는 수식어를 하나 더 붙여주고 싶으셔가지고 한국에서 네. 없던 시험을 만들었어요. 어떤 시험이요? 원래는 실기는 면제를 받고 이론도 한 10가지 봐야 되는 시험 중에 하나만 보면 됐었는데 네. 네. 이론은 그대로 하나만 봐요. 네. 근데 실기를 만들었어요. 7월부터. 그러니까 최초 여성 그렇죠. 뭘 타이틀 하나 만들어주기 그렇죠. 위해서 그게 뭔데요? 최초 이 외국 면허 가진 사람 중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실기 시험을 봐야 되는 최초라고나 할까. 참, 그래서 없던 시험을 만드는 바람에 제가 지금 그 시험을 보게 생겨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그 관계자들도 처음이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몰라서 시험 의견이 기준도. 분분해요. 제 생각엔 아무래도 제가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사라지지 않을까. 좋은 아니 기장을. 보통 전 사실은 제가 원래 비행기 기장 하려고 그랬어요. 아, 저도요. 네. 저도요. 그래서 그렇게 우와. 안 보이세요? 네. 근데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때는 어땠냐면 그 집이 부자인 아이는 미국 FA라는 라이센스를 따면 되는데 거기 가서 돈이 많은 아이들은 이게 비행 시간으로 면장을 따는 거기 때문에 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계속 비행기만 타면 되니까. 타면 되니까. 그래서 면장을 따서 한국에 오면 그 면장으로 이제 비행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궁금한 게 만약 대부분 우리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면장을 따잖아요. 뭐 국내 항공사에서도 하긴 하지만 그럼 미국에서 따온 면장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면 다시 또 시험을 봅니까? 그럼? 그렇죠. 기존엔 그 시험이 없었는데 네, 이제. 이론만 간단하게 하나 보면 됐었는데 이제 실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조은정 기장이 최초로 시험을 그걸 그렇죠. 보게 되는. 그럼 한국에서 만약에 면장을 딴 사람은 다른 외국에 나갔을 때 또 시험을 봅니까? 예, 시험 봐야 돼요. 근데 그건 그 나라 법에 따라서 시험을 보죠. 뭐 그 나라에서 얼마나 그 심하게 볼지는 그 나라에 달린 거고. 아무튼 그러면 지금 조은정 기장은 이상하게 최초라는 걸 되게 많이 달고 다녔잖아요. 뭐가 최초였는지 좀 해주신다면. 많진 않고 달랑 중국의 한국인 여성으로서는 최초 조종사라는 건데요. 아니 근데 그거는- 여성 파일럿 기장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꽤 많으세요? 한국에 진짜 몇 분 안 계시는 걸로 다들 알고 계시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었어요. 네. 근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19분이나 계시네요. 한국에도 여자 아니, 조종사가. 기장으로. 그러니까 기장님은 그 중에 몇 분밖에 안 되시겠지만 네. 어쨌든 여자 조종사가 19분이라는 거. 그런 제가 모임들이 20번째. 있나요? 모임들이 따로 있나요? 여자 없는 기장?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일단 한국에 있는 항공사들은 조종사가 비행만 해야지 이런 거 하는 튀는 여자 싫어해요. 모이는 거 되게 싫어하는구나.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조은정 기장님이 뭐 어렸을 때부터 꿈이 비행기 조종사였던 거는 아닐 수 있는데 어떤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오게 되셨는지 그거를 짤막하게 좀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네. 어릴 때부터 조종사가 꿈은 아니었고요. 네. 어릴 때는 미술 선생님이 꿈이었다고. 미술 선생님. 그래서 중학교까지. 네. 근데 미술 공부하는 걸 아버지가 반대했어요. 가난하니까. 그래서 그럼 취직할 수 있는 미술 디자인과를 가자. 네. 디자인 공부를 했는데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는 석고상 똑같이 그려내면 잘 그린다 소리 네. 들었어요. 근데 대학 가서 똑같이 남의 거 그리니까 카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그 창의적이고 창조적인데 소질이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 낫지 않을까 네. 싶어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일본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기내식 만드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길이 완전히 삼천포로 빠졌어요. 야, 아니 기내식을 만드는 회사에서 비행기 조종사의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야. 그렇죠. 조종사의 꿈은 거기서 가진 건 아니었지만 네. 뭔가 국제적인 환경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아. 그게 그 기내식을 만드는 회사에서 제가 어떤 그 회사가 한국에 있는 어떤 항공사에 기내식을 만들고 있었는데 재료 대한항공, 아시아나. 안 가르쳐줘요. 그건 광고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 게스트 중에 저희가 이렇게 질문에도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처음인 것 같아요. 기내식 만드는 그 기내식을 언젠가 한 번씩 교체하잖아요. 그렇죠. 그 교체하는 중에 재료를 하나 바꿔야 됐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한국 회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못 알아보던 그 재료를 저한테 혹시 한국 이름이 아닐까 싶어서 물어본다고 저를 불렀는데 그걸 제가 해결하면서 한국어는 아니었어요 사실. 근데 그걸 해결하면서 제가 언어를 살리는 일을 하자. 미술을 때려치고. 그래서 이제 그 길로 계속 삼천포로 빠진 건데 처음에는 스튜어디스 시험 줄창 봤었어요. 일본에서. 일본에서요? 네, 계속 떨어지고. 그러다가 조금 길을 바꾸자 생각한 게 언어를 쓰는 국제적인 환경, 호텔이 어떨까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호텔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근데 처음에는 원서를 한 50개 되는 다 써도 안 불러주더라고요. 호텔에서. 네. 한 1년 동안 영어 공부 일본 신용카드 회사를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네. 성적표를 만들었을 즈음에 네. 한 호텔에서 영어와 일본어를 다 하는 사람을 찾는데요. 그래서 마침 제가 준비가 딱 됐을 때 지원을 했더니 딱 됐어요. 네. 근데 그 호텔에서 일하는 동안에 제가 미국인 여자 기장님을 한번 뵙게 된 거예요. 그 호텔이 일본에 있는 호텔인 거죠? 여기 우리나라에, 한국에. 우리나라에. 한국에. 네. 그러니까 외국 호텔 이름이 항공사에. 뭐예요? 힐튼, 서울 어. 힐튼, 여기 남산 네네네. 밑에 있고 네. 서울역 앞에 있는 호텔인데요. 그러니까 그 외국 항공사의 여자 기장, 외국 항공사에는 여자 기장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독 그분한테 딱 일로 비행을 오면서 묵는 곳이 그러니까. 히틀이었나 그쵸. 보죠. 예, 그런데 저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여자 그 조종사를 몇 분 그 전에 본 그러니까 적이 봤을 거 아니에요. 있었어요. 네. 근데 다들 머리를 짧은 쇼트커트를 한다든지 네. 또는 긴 머리였으면 올려서 모자를 그렇죠. 이렇게 쓰면은 네. 멀리에서 남자 기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서 있으면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별이 안 가요. 어. 근데 그런 모습 보고 왠지 여자가 파일럿을 하려면 남자의 흉내를 내야지 할 수 어. 있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여자 기장님은 전혀 달랐던 거예요. 어떻게? 긴 금발머리, 생머리를 이렇게 쫙 늘어뜨리시고 네. 남자 부기장을 뒤에 어. 따라오는 게 아니라 뒤에 거느리고 어. 딱 들어오시는데 네. 로비를 후광이 이렇게 비치면서 어. 딱 그거 와. 그래서 제가 딱 거기 얼음이 된 거예요. 네. 유일하게 한 가지 요동치던 건 제 가슴.
그 순간에. 그쵸. 와. 그 어느 나라 분이세요, 근데? 미국인이셨어요. 미국인. 네. 아니, 그분을 딱 처음 보는 순간 그렇게 가슴 뛰는데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갈 수 있었던 걸 어떻게 그분을 또 찾아가셨어요? 어떻게? 사실은 그분한테 많이 뭔가 그 자리에서 붙잡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한 열 몇 시간 정도 되는 비행을 하고 오신 상태였기 때문에 피곤해 네. 보이시는 기력도 있으셨고 또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까먹었다. 아니, 그러니까 그분을 어떻게든 말을 걸고 싶었거나 아니면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순간순간 뇌를 놓는군요. 정신없는 방송 네. 꼴통쇼입니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네. 어떻게 해서 조종사가 되셨고 무슨 기회로? 여쭤보셨어요? 네. 많이 물어보고 싶었지만 이제 그것만 물어본다고 그 다음 날 더 많이 준비를 해와서 질문을 많이 물어봐야죠 생각했어요. 네. 나가시기 전에. 네. 그래서 이제 그날 물어본 거는 어떻게 해서 비행기를 처음 타셨고 무슨 기회로 그런 조종사가 되셨는데, 근데 아버지가 미군 공군 조종사셨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비행기를 가까이서 접했고 그 미군 공군 부대 안에 가족들이 비행기를 취미로 타고 싶으면 배우고 탈 수 있는 클럽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거기에서 처음 배우셨다는 얘기를. 그리고는 이제 그분 그 항공사에서 오는 조종사나 승무원들은 리스트를 호텔에서 미리 받아요. 네. 이름을. 네. 그래서 따로 오셨을 때 뭐 이름 물어보고 여권 달라고 하고 이러지 네.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름이 이니셜이 J 이렇게 써 있었어요. 네. 그리고 성은 스킬라라고 써 있었는데 네. 이 J가 무슨 이름인지 몰랐어요. 네. 그냥 그 상태로 체크인을 시켜드렸고 다음 날 오니까 스케줄이 바뀌어가지고 이미 먼저 가신 거예요. 그래서 더 물어볼래야 물어볼 수가 없네. 그렇죠. J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그분 때문에 나는 지금 가슴이 요동 쳤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단지 물어본 게 어떻게 해서 비행기 처음 탔는지 그거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도 어쨌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 파일럿이라는 네. 직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파일럿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들 야야야 뭘 한다고 왜들 이렇게 잔기가 먹었어. 한 번에 못 알아들어요. 다들 다시 묻는 거예요. 뭘 한다고? 뭘 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호텔 같은 일하는 뭐 직원들. 동료 또는 주변에 있는 지인, 친구들 또는 뭐 가족 그러니까 이게 포함해서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질문이라는 건요. 맞아요. 그 길을 걸어본 사람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저번에 저희가 우리, 어떻게 네. 얘기해도 되잖아요. 네,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강윤선 대표님이. 준호 헤어에 저희 네. 꼴통쇼 2회 마스터로 네. 나오셨던 분하고 같이 저녁을 먹는데 이분도 그 질문의 중요성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셋째를 가졌을 때 이 아이를 낳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결국 찾아가서 여쭤본 사람이 누구한테 물었냐면 수녀님을 찾아갔대요. 수녀님 이 아이를 낳을까요? 그랬더니 수녀님은 낳으셔야죠. 그래서 셋째를 낳으셨대요. 아니 근데 낳아본 경험이 없는 수녀님에게 아이를 낳아야 되나요? 그리고 또 그분은 또 아이를 줄 때 그렇죠. 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낳으셔서 지금 셋째를 키우고 있다. 그래서 본인은 질문은 정말 해야 될 사람들, 길을 걸어본 사람한테 걸어본 물어라. 사람들. 네.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본 사람한테 물었어야 되는 이야기를 그렇게 나오셨다면서 우리 조은정 기자님도 그렇잖아요. 비행기를 몰아본 사람이든 그렇죠. 좀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당연히 옆에 사람들 그게 뭐냐? 그렇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뭘 한다고 하고 얘기를 할 때 네. 저도 그분들의 얘기만 들었을 때는 정말 어떤 조언까지 들었냐면요. 그냥 그냥 돈 모아서 성형해가지고 파일럿을 남편으로 둬라. 그게 빠르겠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그게 좀 빠를 것 같긴 했어요. 불가능할 수도 있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분은 얼굴을 고쳐보신 분이긴 그렇죠. 하네요. 제가 얼굴에 현대의학을 고쳐본- 너무 믿었나 봐요. 네, 병원을 가보시긴 합니다. 그럼 지금은 아직 그 묻지 마세요. 좀 의존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 됐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분하고를 지금 계속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을. 예,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네. 결심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파일럿들에게 물어보자. 어차피 내가 그래서 맨날 보는 게 파일럿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파일럿들에게 물었는데 다행히도 한국인 파일럿들은 저기 하나도 안 묵었으니까 그렇죠. 다 미국인 파일럿들. 네. 그 사람들은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why not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야. 파일럿 나도 나 이렇게 나 이럴는데 네. 할 수 있을까요? 다들 why not? Why not?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세뇌가 돼가지고 네. 진짜 할 수 있는 줄 알고 그때부터 이제 막 뛰어들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미국에서 비행 공부 마치고 중국으로 갔는데 네. 그때 미국에서 페덱스 그 여자 기장님이 페덱스라는 화물기의 조종사셨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할 수 맞아. 있다. 미국 그러니까. 기장들은 다. 와이나 그럼 이제 어떻게 결심을 딱 세우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행동을 했냐는 거죠. 제가 그때 나이가 책은 29의 꿈, 뭐 네. 이거 제목만 보면 29살의 파일럿의 꿈을 가진 네.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제목에 아홉이 들어가면 좋대요. 네. 아. 그래가지고 아홉 쓰느라고 이렇게 된 거고요. 네. 이때 만 나이 29이었고 네. 우리 나이 31살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요. 나이 30살 넘은 한국 여자가 시집도 안 가고 네. 그러니까 그 네. 파일럿을 또 네. 그때 또 호텔리어라는 드라마가 그렇죠. 인기를 얻으면서 배용준 다들 나오던 거. 네. 그쵸. 다들 호텔리어에 대한 꿈은 꿈이 막 있었죠. 유행하던 그쵸. 직업이었는데. 저는 또 우쭐했었고 그때 네. 호텔에서 일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탁 놓기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한국에서 저도 어디에서 비행을 할 수 있을까 알아보니까 제 나이 30 넘은 나이에 또 제가 렌즈를 꼈어요. 지금도 꼈는데 그때도 렌즈를 꼈고 그러니까 눈도 시력도 안 또 좋고. 시력도 안 되죠. 맞아. 네. 그리고 제가 키가 작아요. 키가 161인데 그때 승무원을 뽑는 키 기준도 162.5, 오, 164 막 이랬어요. 근데 파일럿을 뽑는 게 아니라 파일럿 그 신체 검사 항목에는 예. 키가 없어요. 어. 키 제한은 없지만 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제한을 그렇겠네요. 둬서 뽑거나 이렇게 하는 예. 건데 키의 제한에 대한 숫자는 나와 있지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하지만 승무원도 뽑아주지 않는 그 키를 그 가야 되나? 조종사를 뽑아줄까 의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럼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책자나 그런 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물어보시죠? 아, 네. 뭐 뭐 한국에 비행기가 있는 곳은 다 찾아다녔어요. 호텔 근무하면서. 예. 호텔 근무하면서 또 나중에 제가 중간 직장을 옮겼는데 그렇게 알아보는 과정 중에 발견한 게 뭐였냐면 네. 그 여자 기장님이 미군 공군 부대 안에 있는 클럽에서 처음 비행기 그 타셨다 그랬잖아요. 말이 기억이 났군요. 그쵸. 어. 한국에 미군 부대 있어요, 없어요? 네, 미군 부대 있죠. 있죠. 공군 부대 있어요, 없어요? 공군 부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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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클럽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 전화를 해보니까 있는 거예요. 아 실제로. 네. 어디다 전화하신 거예요? 오산에 있는 미군 공군 네. 부대. 와.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있대요. 그런데 나는 안 된대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일반 한국인이기 때문에 출입할 수 있는 그 출입증조차도 없기 때문에 네. 어디에도 저를 수업에 끼워줄 카테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는 나 다음이 정말 궁금한데. 네, 궁금하죠. 저도 궁금해요. 아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 네. 일부를 잠깐 마무리하고요. 마무리하고, 네. 제가 잠시 후 2부에 네. 자 과연 그녀는 그럼 일단 오산에 공군 기지는 들어간 거지 클럽에 간 거죠. 근데 한국인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 조은정 기장님은 그쵸. 어떤 방법을 써서 그러면 과연 거기서 비행 훈련을 받을 수 있었을지 잠시 후 2부에 이부에서. 야고르지롱 야고르지 잠시 후 2부에 뵙겠습니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아우. 자,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꼴통쇼 2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야, 정말 우리 27회 오늘 네. 꼴통 마스터. 야, 정말 제복이 너무 멋있게 네. 잘 어울리는, 자, 이제 곧 이스타 항공의 기장이 되실 우리 조은정 기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우리 네. 1부에, 와, 정말 임팩트 있는 곳에서 잘 맞습니다. 끊어주셨어요. 네. 자, 이제 호텔리어로서 일을 하다가 비행학교는 갈 수 있다는 얘기는 듣고 그 미군 부대 안에 있는 클럽에서 할 수 있겠다. 근데 한국인은 안 된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여쭤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그 출입증을 받을 네. 수 있는지. 네. 미군 또는 미군 가족 미군 네. 가족. 또는 미국 대사관의 외교관 또는 그분들의 가족 네. 또는 한국인 중에서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는데 네. 미군 부대를 출입해야 될 정당한 이유가 사유가 있는 있는 사람? 사람들. 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네. 그 사유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대사관에 들어가고 보자. 네. 첫 번째 계단을 만든 거예요. 아니, 방법이 꼭 그거만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미군하고 결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군 가족. 네. 예, 근데 왜 나는 미국 대사관에 꽂혔어요? 흑인분들 계셨잖아요. 흑인분들. 그 결혼을 할
하는 것도 물론 맞아요. 방법이 될 그러니까요, 수도 방법이 있겠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건 누군가에게 의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제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결혼하는 게 무슨 의지하는 거야? 결혼은 사랑을 하는 건데 그래도 무슨 자기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이나 뭐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근데 미국 그렇죠. 대사관. 대사관에 제가 당당하게 제 직업 포지션을 가지고 네. 채용이 되면 네. 거기에서 또 길을 그 다음 길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네. 어차피 미래라는 거는 그 닥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네. 결과라는 거는 예상만 할 뿐이지. 그래서 일단은 대사관에 들어가는 걸 파일럿이라는 걸 저 위에 멀리 높이 놔두고. 있는 꿈으로 두고 거기까지 계단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네. 첫 번째 계단이 대사관을 들어가자.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대사관에 줄창 시험을 봤어요. 어. 채용 공고가 나는 네. 대로 지원을 했어요. 그게 무슨 그 일을 하는 포지션이든 상관없이 네. 무조건 대사관을 들어가기 그쵸. 위해서. 만약에 들어갔다가 그 일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일 열심히 해서 또 다른 그 안에서 또 옮겨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단 들어가는 거에만 그쵸. 목적을 일단 딱 들어가는 두고. 게 첫 번째 계단. 그래서 몇 번 시험 치고 몇 번 어떤 8개월에 걸쳐서 3번 시험을 봤어요. 그 대사관의 그 공고는 어디 인터넷에 뜨나요? 아니면 어디에 뜨나요? 인터넷은 아니었고요. 네. 그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에 네. 대사관에서 예약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 통해서 대사관에 공고가 나면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예, 그 자체 무슨 소식지 같은 네, 거에 그렇죠. 그 포지션 나는 게 오픈된 게 나온대요. 네. 그럼 이제 그런 거 날 때마다 알려주시고. 네. 그러면 제가 바로바로 지원을 네, 하고. 네. 그래서 지원해서 첫 시험을 봤는데 지금 3번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8개월 동안 거의 한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씩 공고가 나더라고요. 네. 그때마다 시험을 이제 지원을 하니까 또 그때마다 인터뷰를 불러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서류 통과는 했다는 네. 얘기죠. 네. 그때마다 또 시험을 보러 갔는데 3번을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3-4번이란 말도 있는데 3번씩이나 떨어지면 그 다음엔 지원서 내도 네. 그렇잖아. 얘 또 또 지원했냐? 왔네. 초반에 야, 욕을 안 해서 자꾸 얘가 또 오나? 이번에는 거의 욕을 그 한번 수준. 해야겠어. 막 아니 이렇게. 또 예쁘신 분들이 계속 오면 반가운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면 좀 짜증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아마 짜증 나셨나 봐요. 네. 그만 오게 하려고 어. 4번 그러니까 공고도 안 났는데 네. 불러주시더라고요. 또 원서 넣을 줄 알고 이제. 네. 네. 근데 그 대사님이 네. 새로 부임해 오신 거예요. 어. 그리고는 기존에는 대사님 비서가 미국인 외교관 2명밖에 없었어요. 네. 한 명은 이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네. 한 명은 수능 따라다니면서. 비서. 네. 근데 한국인 비서는 없었던 어. 거예요. 근데 오시기 전에 필리핀에서 대사를 하셨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현직 비서가 있었는데 네. 좋으셨던가 봐요. 어. 그래서 이제 나도 여기 한국인 비서를 뽑아달라고 네. 빨리 뽑으라고.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세 번째 네. 떨어졌던 그 면접이 인사부 직원이었어요. 어. 인사부 직원을 뽑는 거였는데 그 월급 계산하는 거. 네. 네. 근데 거기에는 안 됐어요. 네. 근데 그 인사부에 이제 그걸 담당하시는 외교관께서 저를 마지막 면접을 봤었던 분이니까 네. 그분이 지난번에 면접 걔, 봤던 걔 좀 어. 한번 불러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공고가 나지도 않았는데 바로 인사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네. 야.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네. 드리자면 그 면접을 대사관에 3번씩 가다 보니까 거기 나 이미 직장 거기 다니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 있고 왼쪽에 네. 뭐 있고 몇 층에 뭐 있는지 막 다 아는 거예요. 네. 익숙해진 거예요, 여기. 맞아요. 4번째 면접 갔을 때는 훨씬 더 내가 자신 있고 공간에 당당하고 대한 어색함도 없는 그렇죠. 거죠. 그것도 없고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충 그 질문하는 느낌, 분위기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직업을 구할 때, 그 직장을 찾을 때 면접을 꼭 이거다 하는 게 아니더라도 다양한 그 면접을 많이 보는 경험을 많이 쌓으면 진짜 내가 바란 그 채용 어디인가에 시험을 보러 갔을 때는 정말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잠깐 네. 팁을 드리면 네.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직장이 너를 찾아오지 않는다. 네가 찾아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왜 취업 안 하고 있니 이러면 이력서 쓰고 있어요. 제가 그런 친구한테 또라이라고 그러거든요. 야 이 새끼야. 네가 가서 일하고 싶은 회사에 가서 인사 담당자를 만나라. 저 이런 사람인데 나 내일부터 몇 시에 출근하면 되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 황당해 할 거 아니에요. 필요 없다 그러면 내일 또 가고 모레 또 가고. 왜냐면 조직은 그 사람의 열정을 보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만약에 미국 대사관에서 공군할 걸 자기가 기다렸다면 아마 우리 기장님 지금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자기가 먼저 계속 찾아가고 두들기고 해서 사실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세요. 아니 정말로요. 저 최근에 저도 회사를 운영하는데 저희 직원 한 분 뽑았거든요. 근데 저는 뽑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랑 일하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일을 하면 어떤 걸 하겠다. 근데 그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네, 그래서 채용했어요. 그래요. 네. 네. 그분 이제 그 일 하시겠죠, 뭐. 맞아요. 그죠? 네. 네. 어. 뭐 좀 하다 아님 말고. 맞아요. 네. 아, 그리고 저는 두 분 얘기 중에서도 저는 이런 거 있어요. 저도 무대에 서는 네.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면접하러 가셨을 때 그 공간도 되게 어색한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진행하러 가잖아요. 행사나 이런 데 가면 꼭 그 무대에 저는 1시간 전에 도착해서 무대에 빈 무대, 아무도 안 계신 무대에 먼저 올라가서 서봐요. 그래야 그 공간에 대한 긴장감이라든가 어색함이 조금 줄어들어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면접 시간에 바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도 어색하고 같은 경우나 시험에 대한 긴장감도 있는데 공간도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면접 보러 가실 때는 한 최소 30분 전에 현장 도착하셔서 미리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랑 어떤 거리에 서게 될 것이고 또 어느 공간에서 서게 될 것이고 그런 위치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놓으시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그 자연스러움, 어색하지 않음이 조금이라도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네. 미국 대사관에 네 번째 이제. 네, 그래서 비서로, 제가 네. 대사님 비서로 입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입사한 뒤에 비로소 알았죠. 네. 그 전에 3번 떨어진 어느 하나라도 제가 합격을 했으면 네. 그 미군 부대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 아, 왜요? 뭐 인사부에서 월급 계산하는 애가 미군 부대 갈 이유도 없고. 그쵸. 네, 그 전에 두 포지션이 하나는 이민 비자과, 하나는 그냥 여행 비자과인데 네. 둘 다 맨날 그 영사님 옆에서 미국에 왜 가세요? 그러니까 돈 얼마 그거, 있어요? 맞아요. 이거 물어보는 통역관인데 네. 미군 부대 갈 이유 없죠. 근데 대사님 비서면 하다못해 심부름을 가려고 해도 그렇죠. 미군 부대 네. 가려면은 있어야죠. 대사에 대행해서 온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무조건 들어가고 네. 보자였는데 나중에 그 몇 번의 실패를 넘어서고 난 다음에 제가 그걸 취득했을 때는 정말 제가 딱 바라던 그걸 가졌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중간에 한 3번째쯤 한 2번 떨어지고 나서 네. 제가 네. 그냥 포기했으면 네. 이런 기회는 저한테 안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진짜 그때 떨어졌을 때 야, 이건 진짜 안 되나 보다. 막 포기해야지. 그냥 미군 만나서 결혼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계속 그걸 가게 했던 힘은 뭐예요? 우선은 제가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그때. 뭘 이렇게 많이 가지셨네. 카드빚. 카드비. 돌려막기 하던 카드빚. 네. 빚. 네. 그거 없었으면 제가 딱 그냥 모아놓던 돈이 있었으면 미국에 그냥 유학 가버렸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카드빚은 또 왜 생기셨어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저 갑자기. 아무래도 제가 호텔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그 눈높이가 제 높이가 그 높이인 줄 알고 네. 오셔서 쓰는 손님들의 막 쓰신 거예요? 막 쓰다가 그냥 아이고. 카드 돌려막기를 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빚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럼요. 네, 그래야 열정이 생기고 전 뭔가 해야겠다 지금도, 생각이 전 지금도 조금 네. 있어요. 네. 그래서요? 뭐 아주 없진 않아요. 네. 네. 거기다 나이 많았잖아요. 많은 나이. 네. 그러니까. 예. 그런데다가 그래서 취업이 돼서 이제. 그래서 미국 대사관에. 그래서- 근데 지금 머릿속에는 지금 나는 네. 계속 네. 비행기를 지금 그쵸. 나는 가야 어떻게 되는데 뭐 그- 대사고 뭐고 지금. 네. 입사를 하자마자 무작정 비행기 타겠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우선은 제가 신임을 얻어야 되니까 네. 저를 믿어주실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네. 그래서 3개월 정도 열심히 일을 했어요. 네. 대사님이 흡족해 하실 즈음에 제 꿈을 말씀드렸어요. 네. 그 오산에 이런 클럽이 있어서 거기에 주말에만 가서 네. 비행 공부를 하고 싶은데 허락해 네. 주세요. 근데 대사님은 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요? 70년대 중반쯤에 네. 한국에 그 영사로 오신 적이 있대요. 네. 젊은 영사로. 네. 근데 그때 가지고 계셨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 한국 네. 여성에 대한 그 선입견은, 네. 편견은 좀 그 수동적이고. 보수적이고, 네. 예, 뭔가 그 남성들이 하는 거에는 감히 의존하려고. 예, 도전하려고 네. 하지 않고, 거기다가 또 나이가 30이 넘은 여성이 한국에서는, 미국과 많이 다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셨는데, 네. 제가 그런 걸 하고 싶다고 하니까 적극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중에는 원래는 그 일을 하고. 비행은 실기는 주말에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론을 처음에 3개월간 해야 돼요. 그 이론은 저 혼자 1대1로 선생님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몇십 명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수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퇴근 저녁 6시부터 수업인데 네네. 광화문에서 5시에 퇴근하고 1시간 만에 오산을 못 가죠. 네. 서울 시내 그 시간에 빠져나가는 맞아요. 데만도 네네. 1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날만 일주일에 이틀 네. 제가 1시간 더 일찍 퇴근하는 걸로 도와주셨어요. 대사관님이. 네. 야, 우리 그 대사관님한테 박수 한번 박수 한번 드릴게요. 주세요. 어, 그 대사님 성함이 누구예요? 허버드. 허버드 토마스 허버드 대사님. 허버드 대사님. 네. 지금 어디 계세요? 허버드 미국에 계시는데요. 네, 미국에 계세요. 그분이 지금은 저의 미국인 아버지예요. 거의 감히. 네. 그 정도로 저를 굉장히 그 심적으로 서포팅 네. 해주시는 분인데, 지금도 한국에 간혹 자주 오세요. 그 네. 이유가 네. 미국에서 이미 이제 그 직업으로는 정년 퇴임하셨지만, 네. 네. 미국에서 한국인 맞아요. 협회의 회장님을 맡고 회장님이세요. 계세요. 네. 그래서 한국에 자주 오시고, 최근에 오셨을 때 뵀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그래서- 시간씩 일찍 가서 네. 이제 이론 수업을 공부하고. 네, 그래서 주중에는 가서 이론 공부를 하고 그렇게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주말에만 실기를 하러 가는 거예요. 실기 공부를. 네. 그래서 비행기 연습을 그렇게 하고 그때 한 가지 제가 대사님과 약속을 하나 해야 네. 됐었어요. 대사님 임기가 3년인데 네. 그동안은 대사관을 그만둘 수 없다. 야.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킬 겸 네. 돈도 모을 겸 네. 왜냐하면 오산에 있는 그 클럽은 취미로 그 비행기를 타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배운 것만 가지고는 항공사에 할수 지원할 수가 없어. 없어요. 그럼 전액 무료인가요? 아니죠. 그것도 그럼요. 돈을 내는데 네. 그래도 일반 사설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많이 네. 쌌어요. 네. 왜냐하면 이 클럽 자체가 네. 돈을 벌기 위한 목적보다는 네. 그 미군들 또는 그 가족들의 어떤 서비스의 개념으로 있는 네. 곳이고 그 미국에서 직접 가져온 그 기름을 쓰기 때문에 좀 네. 싸요. 네. 거기다 면세 네. 기름이고. 그래서 훨씬 요금은 적었죠. 그 네. 첫 번째 면허를 네. 따는 동안은. 그 첫 그래서- 수업 들어가는 날 그 기분은 어떠셨어요? 첫 수업은 솔직히 크게 기억나지 않아요. 네. 제일 기억에 남는 네. 거는 첫 번째 솔로 비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네. 항상 그 교관을 옆에 태우고 같이 비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제 그 혼자 비행을 해야 되는 날이 와요. 그때는 정말 여태까지는 교신을 놓치더라도 또는 뭐 착륙을 잘못하더라도 교관이 이렇게 네. 낚아채서 다 어떻게든 마무리를 해주지만 이제 아무도 없이 저 혼자인 거예요. 네. 그때 비행을 잘했건 못했건 어쨌든 그 비행을 마치고 났을 때의 기분은 나 이제 진짜 파일럿 된 것 같다. 이런 느낌. 그게 얼마 만에 그 첫 비행을 하신 거예요? 비행을 시작하고. 시작하고 주말마다 하는데 마침 또 그게 네. 처음에는 비가 오거나 시야가 안 그러면 안 나올 되죠. 때는 네. 비행을 할 수가 없는 그 네. 정도 수준의 비행을 배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어느 한 날 내려갔는데 비가 오거나 이러면 네. 또 못하고 그래서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저는 네. 그 단계까지 거의 한 1년 만에 면허를 땄으니까 솔로를 한 4, 5개월 만에 했을 거예요. 그거 빨리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요? 네. 어. 뭐 전문적인 비행 학교를 가시죠. 미국 같은 데서. 그러면 이 첫 번째 면허는 빨리 따면 40일 만에 따요. 그래요? 네, 한 달이나 40일 네. 만에도 딸 수 있는. 예. 그럼 면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나서 3개월 동안 이제 그러면 제사님하고 약속을 좀 지키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이제 취하시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동안 돈도 모았죠. 준비도 면허는 하나 땄고 네. 또 수시로 주말마다 감을 잃지 않으려고 간혹 한 번씩 다시 오사 나가서 또 연습 비행을 하고 그러면서 그 미국에 기회가 있어서 갈 때마다 하루 이틀씩 더 시간을 빼서 거기 있는 제가 리스트로 뽑아놨던 항공 학교들을 다 방문을 해봤어요. 방문을 다 미리 나중에 내가 여기를 와야지. 예. 저기 어딜 가야 될지를 가서 보고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학교에 미리 가볼 때 여기서 또 한 가지 팁. 네. 네. 그 정보, 자료조사 이런 거는 그냥 인터넷이나 전화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 현장을 가봐야 네. 돼요. 무조건. 네. 우리나라 최고의 항공사 어디예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그렇죠. 대한항공. 제주항공이 최고죠. 대한항공에서 제주도 뭐 협찬 왔다 갔다 받으시나 하니까. 보다. 제주항공. 대한항공에서 조종훈련생을 당시에 교육 보내던 항공학교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것만 봐도 이 학교는 입증된 학교 같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학교도 리스트에 있었어요. 네. 그 학교를 방문을 했는데 그런데 예약을 이제 저 학교 구경 가겠습니다 하고 예약을 하고 가면 매니저가
나쁜 얘기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안 하죠. 네. 또 준비 다 해놓고. 그쵸. 이렇게. 좋은 것만 보여주고 맞아. 좋은 얘기만 하고 그럴 것 같아요. 달콤한 얘기만 하고 사실은 돈 이만큼 드는데 요만큼 든다고 해요. 네. 일단 학생을 받고 보려고. 네. 그래서 그런 얘기 다 듣고 그것만 믿으면 안 되죠. 네. 그렇게 자료조사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불시에. 감사합니다 하고 아니요 불신까지 펴고 미국은 예약 문화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고 뒤돌아서서 네. 딱 보면은 한국 학생 여기 대한항공 네. 학생들 오는 데잖아요. 그쵸. 한국 학생이 있어요. 네. 잘 보면 그 학생 잡아서 Are you Korean이니까 맞대요. 네. 그래서 그 학생한테 여기 한국인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한 7, 8명 된대요. 네. 오늘 저녁 살 테니까 다 모아봐요. 다 모였어요. 네. 이제 정말 이 학교에 대한 실체 조사는 이제부터. 다 잃은 애들한테. 그렇죠. 온갖 진짜 이 학교에 대한 온갖 좋은 점 나쁜 점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결론. 네. 학생들이 이 학교 오지 말래요. 이거 뭐예요? 이유는 뭐 다양했는데 네. 뭐 비행기도 뭐 가다가 갑자기 문 열려요. 하늘에서! 그만큼 낡았다는 거죠. 어. 그리고 뭐 어쩌고 뭐 여기 에어스페이스가 어떤 상태라서 비행하기 이렇게 좋지 않고 어쩌고 그런 식으로 실체를 다 듣고 나니까 이 학교가 제가 이렇게 메리트가 없는 게. 3년간 간신히 모은 그 돈 요만큼 모은 돈으로 다 배우고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여기에다 쏟기는 좀 아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 학교를 방문하던 중에 제가 결국 갔던 학교는 그 학교 학생이 여기 오세요 하는 학교. 그 학교가 어딘가요? 우리 좀 알려주세요. 그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가 그 당시에는 델타 항공 소속에 있는 델타 커넥션 아카데미라는 비행학교예요. 네. 그 당시에 미국에서 조종사를 최고 많이 배출하던 네. 학교였는데 지금은 델타 항공이 그 학교를 다른 데 팔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에어로심이라는 학교로. 네. 그래서 그 학교를 갔는데 그 진가는 그때까지는 저도 잘 몰랐죠. 근데 이제 그 진가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알게 됐어요. 거기 갔을 땐 그 우리나라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던가요? 완전히 한국에서 유학을 온 사람은 저밖에 없었고요. 그 교포나 이런 사람들은 몇 명 있었어요. 남자들만. 남자들만. 거기 때도 여자분들은 별로. 미국인 여성들 몇 명 있었고 저를 포함해서 있었지만 아시아 여자는 저 하나였어요. 그럼 그렇게 서치하고 나서 이제 대사관을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미국에 갈 때는 대사님 임기도 끝나서 대사님이 먼저 가셨고 네. 제가 한 2주 뒤에 네. 정리를 다 하고 이제 미국에 갔어요. 그 이미 알아놨던 학교, 네. 제가 결정해놓은 학교로. 아니, 갈등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대사관에서도 내가 3년, 4년 이렇게 이제 경력도 쌓였고, 나 네. 그냥 이대로 다녀도 되고, 또 비행해보니까, 네. 그냥 뭐 솔로 비행도 내가 하고, 네. 근데 내가 굳이 그 항공기 여객기 면장을 또 따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뭐 갈등은 없었어요? 갈등했어요. 전혀? 대사관 그만둘 때, 네. 그 대사관에 다니는 동안에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이 방한을 했는데, 네. 그분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걸 아버지를 드렸더니 그걸 거실에다 대문짝만하게 붙여놓고 엄청 자랑하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는 대사관에 다닐 때부터 자랑스러운 딸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호텔에서 아니다가. 갈 때는 아무것도 네. 아니었는데. 그랬는데 그거 그만두고 무슨 뚱딴지 같이 비행기 조종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반대도 심하셨고 그래서 더군다나 도와주지도 않으셨고 네. 그래서 이제 저 혼자 가려고 할 때는 새로운 거에 대한 보장되지 않은 미래에 네. 대한 두려움 네. 그리고 또 지금 있는 직장도 남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좋은 직장이고 그렇죠. 대사관에는 제가 그 30 넘은 나이에 들어갔어도 막내였어요 거의 네. 왜냐하면 한번 들어오시면 여자분들이 나가지 그만두지를 않잖아요. 않아요. 그거 평생 좋은 보직이니까. 네, 그래서 다들 막 아줌마 직원들이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좀 남들이 보기에는 탄탄한 직장이었는데 그거를 버리고 아, 가는 데는 아니, 쉽지 근데- 않았죠. 궁금한 게 네. 우리가 이제 대사관에서 물론 우리 그 기장님의 의지를 위해서 공부도 했지만 그걸 시기하거나 맞아. 다른 분들이 야, 넌 뭐야? 도대체 이렇게 여기서 열심히 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갖고 왔네. 이렇게 뭐 얘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안 계셨어요? 그렇지는 않았던 게요. 네. 비행을 주중에 뭘 이렇게 하는 게 하는 아니었었고 거니까. 예, 주말에 하고. 어차피 다 쉬는 날 네. 제가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네. 아주 가까운 그 계속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만 알고 있었고 대부분은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그 제가 비행기를 타는 게 취미 수준에서 끝날이라 생각을 대부분은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저걸로 뭘 조종사 정말 여객기 조종사가 될 것까지는 생각을 안 아닌데.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델타 저러다 말겠지 하는 네, 정도. 그렇게 해서 그럼 델타항공에 가서
그럼 거기서 몇 년 만에 면장을 따신 거예요? 거기서 교육받는 걸 이제 제가 그걸 거의 100% 시간을 다 네. 거기에 할애한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한 11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예. 와. 그때 이제 그러면 이제 비행기의 면장을 받으신 거예요. 예, 이제 면허증이 여러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다 받아야 돼요. 다 받고 교관이 되는 면허증까지 네. 받는데 11개월. 그때 포기하고 싶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아, 나 이거 왜 할까? 그냥 아예 그냥 막상 그만두겠다. 와보니까 이거 별거 아닌데? 네. 뭐 이런. 그동안 걸어온 계단도 높았고 뒤돌아보니까 제가 계단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네. 올라온 계단이 꽤 되더라고요. 앞으로 올라갈 계단이 이거보다 적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한 거 네. 엔진을 걸었으니 네. 착륙은 해야지. 네. 예. 그래서 힘이 닿는 데까지 해보자. 11개월 동안 가장 서러웠을 때가 언제였어요? 서울 올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대부분 돈 많은 친구들이 와서 교육을 받거나 이런데 또 우리 기장님은 자기가 열심히 3년 동안 모아서 또 카드빚도 좀 갚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모아서 왔는데 네, 서러웠을 때가 네. 있었어요? 있었죠. 자, 있었다면 야, 그러면 그거는 여기서 네. 잠깐 여러분들도 좀 같이 좀 서러워해 주시기 있었을 바라겠습니다. 거예요. 네. 아, 꼭 이 중요한 순간에 네. 우리는 꼭 이 2부를 맞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네. 되는지. 자, 이분은 뭐가 가장 그 11개월의 여정 중에 서러웠을까요?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아! 이영석, 오종철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자, 꼴통쇼. 이제 우리 오늘 조은정 기장의 이야기 세 번째, 3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와, 아까 정말 그 11개월의 여정 중에. 그쵸. 이제 남은 그 계단을 올라온 것보다 맞아요. 위에 올라갈 게 얼마 안 남아서 이제 그런데도 포기는 불구하고. 안 하겠다. 근데 그 어떤 계기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서러웠어요. 서러웠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그게 이제 제가 네. 그래도 일본에서 일본어 배워서 일본어 잘했죠. 네. 그리고 또 대사관에서 일했으니까 영어도 영어 잘했죠. 적절했죠. 그것도 한국에서 4년제 대학 나왔죠. 네. 그러니까 한국어도 꽤 잘하죠. 예, 네. 나름 고급 인력이에요. 네, 서로 대화는 잘 안 되죠. 나름 고급 인력이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 가서 그 비행기 조종 배우면서 네. 이제 비행 경력을 쌓아야 항공사에 지원할 수 네. 있는 경력을 쌓아야 돼요. 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관을 한다든지 또는 무슨 농약을 뿌린다든지 네. 씨를 뿌린다든지 뭐 관광용 비행기를 몬다든지 네.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교관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항공사에 지원할 자격이 되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요. 항공학교가. 학교가 저렴한 비용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거의 그걸로 돈을 번다기보다는 거의 그냥 학생이 내는 돈으로 내가 비행기를 타서 경력을 무료로 쌓는다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돈을 모아서 갔을지언정 막판에는 또 돈이 모자라서 또 카드빚 만들고 뭐 대출 받고 와. 더 이상 그 대출 받을 수도 없고 네. 카드도 더 긁을 게 없었어요. 그 상태까지 갔을 때 이제 그 교관이라는 일을 하면서 수입이 거의 없다 보니까 네. 몰래 세컨드 잡을 가져요. 어떤 잡을 가지셨어요? 네, 대부분 우리가 유니폼을 입고 교관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눈에 보이는 데서 일을 하면 안 돼요. 네, 학교 그렇죠. 규칙상. 네. 그래서 안 보이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네. 뒤에서 접시 닦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해요. 네. 저는 이제 접시 닦기는 안 했고 네. 제가 그래도 출신이 뭡니까? 미대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쵸. 디자인. 네, 그래서 그 호텔에 리노베이션 하는 데서 페인트 칠하는 거. 그게 미술 전공하고 연관이 있나요? 그쵸. 페인트 칠하는 게? 그래서 아무래도 붓질을 많이 지금 해봤잖아요. 요즘은 주변에 혹시 페인트 하시는 분은 다 미대 출신이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럴 때 좀 서러웠어요. 야, 하지만 그래도 내가 비행기를 끝까지 타기 위해서. 궁금한 네. 게 있어요. 와. 그럼 이제 그런 과정도 있지만 네. 사실 우리 오늘 열정대 학생들이니까 맞아요. 이 학생들이 사실은 뭐 다 훌륭하신 분이지만 뭐 우리 학생들이 요즘 꿈이 없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사실 꿈 갖기가 어렵고 중학교 때는 어떤 학생이었어요? 중학교 때는 저는 초등학교 때는 정말 산수를 가를 받은 정도로 네. 바닥이었었고요. 네. 초등학교에 정말 전교 350명밖에 안 되는 쬐끄만 시골 학교 다니다 보니까 시골 경쟁이 학교 없었어요. 다니셨어요? 학교가 어디 있었어요? 학교가 저기 경기도 이천의 산촌리라는 동네에 신화 초등학교인데 네. 그런 학교에 다닐 땐 경쟁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멋모르고 그냥 맨날 그렇게 가를 받아도 네. 남들도 다 이렇게 그렇죠. 사나 보다 하다가
중학교를 가면서 읍내에 있는 네. 학교를 좀 간 큰 거예요. 데로 왔어요. 네, 한 학년에 10반씩 되고 한 반에 70명이었으니까 이야. 그 인원수의 위압감을 느껴서 네. 뭔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중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내내 중간 정도. 그러면 궁금한 건 성격이 보니까 뭐 완전 똑순이 같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 그게 사실은 저는 항상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계기는 환경적인 요소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집에서 태어난 몇째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6남매 중에 네. 늦둥이 막내예요. 어. 제 바로 위에 오빠랑 네. 9살 차이. 중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나이가 지금 50이시니까 그러니까, 오빠가 59. 뭐. 그러면 아무도 안 믿잖아요. 야. 왜 다 수긍하고 있는데? 부모님은 그럼 뭐 하시고? 네, 저희 아버지가 지금 82. 예. 네, 40 넘으셔서 저를 낳았고. 그러니까. 그럼 아버님, 어머님은 농경 생활하셨던. 그쵸. 저희 아버지는, 예, 그, 농사분이셨어요. 그런데 엄마는 초등학교 제가 4학년 예. 때부터 아프셔서 어. 2년 동안 병원 생활 하시느라고 4학년 때부터 처음으로 이제 제가 혼자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근데 말이 형제가 많아서 6남매지 제가 늦둥이 막내고 9살 터울이 나는 바로 위에랑 그렇다 그러니까. 보니까 예. 초등학교 1학년 때 큰언니 결혼했고 맞아. 예. 2학년 때 큰오빠 결혼했고 예. 다 거의 다 따로 나갔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집에 애는 저밖에 없었던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엄마 아파서 그 서울에 있는 병원에 계실 때 예. 아버지하고 저밖에 없었어요, 집에. 어. 할머니, 예. 그 당시 85세 할머니. 눈도 잘 안 보이시고 예. 귀도 잘 안 들리시고 그럼 그때부터 빨래도 하고 그러니까 밥도 그걸 다 하고 직접 혼자 다. 살아남는 아, 걸 예. 배운 거네. 그러면서 독립심이 저절로 키워진 아. 것 같아요. 뭔가 또 혼자 책임감도 있게 예. 된 거. 아버지는 이제 아침에 일 나가시면 밤에만 들어오시니까 들어오시니까. 뭐 대화를 할 그런 것도 없었고 세대가 많이 달라서 대화가 안 통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 초등학교 때는 그냥 무뚝뚝한 아버지가 무서웠고 어. 중학교 때는 대화가 안 통한다고 생각했고 쭉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뭔가를 결정할 때 제가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제가 결정한 걸로 고집을 좀 피워서 계속 나가는 그럼 편이에요. 그런 환경에 대해서 한 번도 불만을 불만하거나. 갖거나 아니면 뭐. 아유 지금도 불만이에요. 그러세요? 지금도 저희 아버지가 네. 뭘 하겠다고 하면 턱턱 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네. 지금도 야속해요. 아, 지금 뭐라고 네. 그러세요? 근데 지금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요. 저는 네. 지금 이렇게 비행기 타는 거에 대해서는 아버지는 뭐라고 했어요? 지금은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는 하시는데요. 여전히 뭐 그 성격은 변하지 않으시니까. 그럼 내가 직접 운전한 비행기를 한번 그러니까. 태워준 적 있으세요? 아직은 없어요. 제가 중국에서 비행을 하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국내 항공사로 오시니까 좀 이제. 이제부터는 기회가 많겠죠. 와. 예. 타시겠다고만 하시면. 야, 그러면 정말. 우리 사실은 뭐 우리 기자님이 오늘 시간이 짧아서 그 어렸을 때 환경에 대해서 말씀 많이 못 드렸지만 우리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청년들한테 사실은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네. 책인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좋은지 우리 한마디 좀 해주세요. 네, 상황. 예. 왜 대부분의 조력자, 네. 내가 이만큼 성장할 동안에 가장 나의 큰 조력이 되어주시는 분들은 부모님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네. 부모님, 형제 또는 뭐 선생님, 주변의 친척들, 친구 뭐 이렇게. 저에게도 저희 부모님이 최고의 조력자셨는데 방법이 좀 달랐던 거죠. 네. 정말 일찍 돌아가신 엄마의 그 부재가 네. 저의 큰 조력이었고 어. 그리고 그렇게 제가 뭘 하고 싶다고 할 때마다 무조건 돈을 대주시면서 턱턱 도와주시지 않으셨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제 스스로 번 돈으로 할 때 더 악착같이 하고 제가 미대를 갔기 때문에 미술학원을 다녔는데요. 그 미술학원비도 오빠가 내줬어요. 오빠가 내주는 학원비로 학원을 다닐 때 제가 오빠가 억지로 이렇게 열심히 해! 이렇게 시켜서 한 게 네. 아니라 오빠한테 미안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오빠가 나 낳은 것도 아닌데 오빠가 학원비까지 내주고 네. 오빠 말 다닐 때 얼마 되지 않는 월급 받아서 저한테 그 학원비 미술학원비 비쌌는데 그거 턱턱 내주고 그래서 더 제가 스스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그 남들이 생각하는 부모님의 조력과는 반대되는 조력이었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 반대 방법으로 저를 도와주신 거였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 열척대학의 학비를
내가 아르바이트나 어떤 일을 통해서 직접 내가 되고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금 한 200여 명 중에 거의 지금 한 65%가 직접 부담하고 계시네요. 그럼 혹시 대학교를 또 다니시는 분도 계시니까 네. 대학의 등록금을 내가 벌어 다니시면 손 들어보세요. 자,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거의 지금 8% 정도가 지금 직접. 여러분들 죄송해요. 제가 제안 하나 드리면 지금 손 두신 친구들 얼굴을 기억해서 그 친구들하고 꼭 친해지세요. 네. 제가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대학교의 등록금을 내가 벌어서 다니면 절대 수업 시간에 잠도 안 오고 맞아요. 교수님이 수업을 잘못하면 따진다. 근데 우리가 부모님이 내주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멍 때리고 카톡하고 또 뭐 이렇게 딴 생각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장님도 보세요. 본인이 뭐든지 다 해서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오시니까 항상 뭔가가 그 주어진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뭐랄까 귀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뭐 농담처럼 카드비지라고 말씀하셨지만 본인은 그게 본인이 자수성가할 수밖에 없었던 맞습니다. 내가 내 책임으로 모든 걸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만들었던 거죠. 자, 이제 뭐 어차피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거는 또 저희가 추후에 또 만나보겠습니다만 자, 이제 아까 내가 뒤돌아보니까 오른 계단이 굉장히 많았다. 남은 계단이 얼마 안 남았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 계단을 모두 이루셨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가 좀 궁금해요. 앞으로. 네, 조종사라는 꿈의 목적지는 도달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제 조금 한숨을 돌릴 즈음 된 다음에 돌아보니까 조종사 파일럿 여객기 파일럿은 승객을 나르는 게 의무고 네. 그리고 그 전투기 조종사는 그렇죠. 나라를 지키는 게 의무고. 또 화물기 파일럿은 화물을 나르는 게 의무예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어떤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그 이메일이 네. 고등학교 3학년이래요. 3학년인데 생을 포기하려고 하다가 네. 마지막에 그 청소년 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 제 책을 선물을 해줬다는 네. 거예요. 29배 꿈, 네. 39배 피해. 그래서 이 책을 소개를 받고 책을 읽었는데 늦더라도 또는 얼마가 걸리더라도 노력을 해서 꿈을 이뤄보려고 합니다. 하는 이메일. 그래서 책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그날. 네. 그러면서 마치 12년 전에 제가 그 여자 기장님, 제이 스킬라라는 그렇죠. 여자 기장님을 보고 가슴이 뛰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정말 멍해졌던 제 온몸이 다 멍해졌지만 제 가슴 심장 속에서는 뭔가 뜨거운 게 폭발을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제가 승객만 나르는 파일럿이 아니라 꿈도 희망도 사랑도 함께 나르는 파일럿이 되자. 그게 저의 다음 꿈이 된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야. 자,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 우리 드림항공의 이제 진짜 진정한 네. 드림항공의 파일럿 네. 우리 조은정 기장이 되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조은정 기장 뭐 오늘 짧은 시간에 오늘 모든 인생사를 다 들어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분의 매력에 폭 빠지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꼴통쇼의 묘미는요. 우리 이 꼴통 마스터에게 내 인생에 정말 꼴통 미션 하나를 그 소중한 미션 하나를 받아보는 거예요. 내가 챌린저로 도전해서 이분에게 정말 이분이 이루어왔던 그 순간순간의 어떤 생생한 아까 추억들 또 그런 기억들 그거에서 유추됐던 그런 미션 하나를 수행하면서 내 자신을 한번 작은 성공을 선물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은정 기장에게 개인적으로 꼴통 미션을 받아서 수행하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 꼴통 챌린저로 지금 손들어서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남자분이 가장 먼저 네. 들어주셨어요. 네, 좋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자, 자기소개 한번 해. 예, 안녕하십니까. 열정대학에서 래프팅 과목을 이끌고 있는 1대학 2학년 이성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잡으세요, 마이크 외모랑 잡으세요. 목소리랑 좀 거리감이 네. 있네. 마이크 잡으세요, 마이크 잡으세요. 네. 네네. 네, 어떤 과목을 담당하고 계시다고요? 오늘, 네. 어떤 과목을? 어떤 방법? 아, 래프팅 과목을 입고 있습니다. 래프팅 래프팅 과목. 과목. 어떤 거죠?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아, 래프팅 과목이란 래프팅은 강가에서 보트로 단체가 협동과 도전 정신으로 같이 무장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스포츠 경기입니다. 네. 네. 지금 뭐 목이 쉰 건 아니죠? 예, 원래 목소리가 이렇게. 네, 네. 노래방을 한 2주 동안 가면 네, 네. 네. 네, 아니 지금 되게 많이 긴장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네, 자, 긴장하시고 괜찮아요. 푸시고. 여기 뭐 방송도 아니니까요. 마음 그러니까요, 편하게 하시면. 편하게. 사실 저는 래프팅 우리나라 최초로 제가 도입해서 했던 사람이에요. 네. 지금 여러분 래프팅이 한탄강이 폐쇄됐지만 원래 우리나라 시작의 래프팅은 한탄강이 제일 네. 멋있어요. 어. 그때만 해도 한탄강이 너무너무 깨끗하고 멋있었고 지금 래프팅은 지금은 이제 그 안전상의 맞아요. 저기가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 했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래프팅을 제가 1990년도에 이제 모 이벤트 회사에 근무할 때 외국에서 갖고 들어오면서 시작했는데 그때 래프팅은 진짜 멋있었는데 요즘엔 어디 가서 많이 하나요? 요즘도 이제 그 포천의 한탄강인데 네. 지금은 이제 약간 물이 많이 빠져갖고 네. 신밧드의 모험 수준인데 네. 그래도 탈만합니다 아직도. 근데 요즘 많이 물이 더럽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얼마 전에 가봤더니. 알겠어요. 자, 그럼 우리 오늘 조은정 기장님 만나시면서 일단 어떤 느낌이셨는지. 어떤 느낌이셨어요? 딱 들었던 생각은 네. 고민하지 않고 바로 실행으로 옮기시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내가 막 이걸 해야겠다 막 그렇게 막 생각하는 게보다는 네. 아까 막 미군 무대도 그런 것처럼 대사관도 그런 것처럼 직접 몸으로 옮기시는 행동파이신 것 같아요. 왜요? 그걸 좀 근데 감동을 본인은 받았어요. 좀 그런 게 잘 안 돼요?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요즘. 행동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네. 저도 아직은 20대인데 뭐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게 될까 막 두려워만 하고 막 생각만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눈치를 너무 봐요 제가. 그렇게 보다가 하지 못한 게 있는데 열정대학 오면서 사람들의 눈치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올해 들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6입니다. 26. 네. 미용실은 어디 다니세요? 미용실 저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용실 다녔는데 얼마 전에 앞머리를 잘랐는데 앞머리만 자르다가 좀 낭패를 아니, 나 봤습니다. 이런 헤어스타일 처음 봐가지고. 네. 약간 이건 가슴만도 괜찮았는데 아니고 뭔가 네. 해서. 약간 실패했습니다. 가서 고소하세요. 네. 멀쩡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지금. 좀 아쉽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자기 잡도 가지고 있고 학교 다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대학생입니다. 대학생. 어느 학교 다니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체육학과입니다. 체육학과? 예, 예. 그래서 래프팅 하시는구나. 네. 좋습니다. 오늘 어떤 걸 한번 여쭈고 어떤 걸 싶으세요? 좀 질문 드려보고 싶으세요? 조은정 기자님. 아니면 또 어떤 미션, 내가 지금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딱 미션을 달라고. 아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예, 잠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까 아니, 머리를 왜 이렇게 해놓은 거야? 되게 멋쟁이세요. 그러니까요. 눈썹도 하고, 문신은 어디서 했어요? 눈썹 문신은 어디서 했어요? 저는 문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자연인. 그린 거예요? 그리지도 않았어요. 제 거예요? 네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비비크림을 발랐는데 눈썹을 잘 안 발랐어, 지금. 좀 이렇게 허옇게 돼가지고 지금. 네. 아까 전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수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비빌 때 이게 결 따라 해, 결 따라. 약간 오늘 실수한 게 우리 많네요. 꼴통쇼 17회 들으면 결 따라 하시는 그 메이크업 하시는 분 나오세요. 눈썹 좀 받겠습니다. 꼭 들으세요. 오늘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뭐 아무나 여쭤보셔도 궁금한 돼요. 거요? 예, 기가 그러니까 또 아까 오지 왜 않아요. 내가 뭐 신혜가 남의 눈치를 보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네. 뭐 이런 것도 좋고. 자. 기장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걸 하고 싶을 때 막 하지 마라. 넌 무슨 기장이냐. 너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뭔가 자기만의 그 우뚝 선 그 뚝심이란 게 좀 궁금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셨는지. 저는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안 된다고 말하는 거에 별로 귀 기울이지 말라.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다들 주변에서 안 된다고 할 때 그 미국인 파일럿들이 제가 좋게 한 100명한테는 물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된다고 해줬을 때 그 말을 여러 번 듣다 보니까 그래 나도 yes I can be a pilot. 저도 조종사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다 그러죠. 이제 와서 하는 말은 그 사람들은 네 가족도 아니고 네 친구도 아니고 너를 그렇게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무책임하게 된다고 그냥 말한 거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 듣고 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러면 저에게 안 된다고 말한 사람들은 제 대신 제 꿈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줍니까? 안 해주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똑같이 대신해서 저를 위해 뭘 해줄 게 아닌 다음에야 맞아.
된다는 말로 최소한 저에게 한 번의 기회쯤은 줘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될지 안 될지는 해본 다음에, 시도해본 다음에 결과는 알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도 기장님 말씀하셨지만 질문을 누구한테 하냐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와서 많이 물어요. 자기가 뭐 하려고 하는데 저는 무조건 해봐라. 된다. 근데 사람들이 안 해본 사람들, 이렇게 기장님이 안 돼본 사람한테 가서 맨날 물으니까 안 된다 그러고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장님 말씀처럼 세상은 다 돼요. 그리고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돌아가신 잡수 형님 보세요. 잡수 형님? 네. 네. 제가 뭐 돌아가시 전에 뵀어야 되는데 못 뵀어요. 시간이 제가 바빠가지고. 물론 그분도 바빴겠지만. 맞아요. 그때 네. 그분이 갑자기 바빠주셔가지고. 네, 바빠지셔가지고.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분이 이 세상을 바꿔놓으신 것처럼 맞아요. 다 돼요. 안 되는 네. 게 어딨어요. 그죠? 그럼 혹시 어떤 걸 하고 우리- 싶으세요? 네.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앞으로. 그것을 아직 제가 고민 중입니다. 하고 싶은 걸. 근데 제가 정말 여기서 찾고 싶은 것은 너무나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정말 제가 이걸 했을 때 하나하나. 예, 하나하나 정말 재미있고 저는 재미가 있으면 어떤 것에서든 막 열정을 느끼고 막 제가 자진을 하는데 제 단점이 좀이라도 재미가 없으면 금방 식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 식는 마음마저도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아무래도 더 찾고 그 자, 식는 마음을 재밌게 하는 그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미션을 주실 게 네. 분명히 개인적으로 어떻게 있으실 것 하라고. 같아요. 어떤 있으시대요. 것이든 주십시오. 네, 있으시대요. 네, 자. 뭐를 재밌게 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 재밌는 거를 잘하는데 재밌는 거 하다가 조금만 재미가 없어지면 쉽게 포기를 한대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네. 근데 하도 제가 직장을 자주 바꾸다 보니까 뭐 이런데 어디 나와서 하는 걸로 몇 개 손에 꼽는 회사밖에 안 되지만 맞아. 사실 1개월 다니는 회사, 2개월 다니는 회사까지 다 하면은 평균은 한 1년 남짓밖에 안 될 거예요. 한 회사에서 일했던 게. 그리고 뭐 한 10손가락 가지고 부족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직장을 옮겨 다니다 보니까 매번 말단이었어요. 직급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천직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직업을 구하고 나니까 뭐 8년씩 일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그래서 저는 다양한 시도를 계속 해봐라. 다양한 시도를. No stop. 그냥 계속 다양한 시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이 일이 그렇게 잠깐만에 시들어버릴 만한 일이 아닌 거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 네. 꼴통쇼 페이지가 있어요. 네네. 거기에 매일 내가 오늘은 이게 재밌었다. 재밌었다고 느꼈던 거 3가지씩 올려주세요. 매일 하루에 세 가지씩이요? 네, 나 오늘 이거 해보니까 재밌었다. 한 며칠 동안 계속 100일 동안 합니다. 100일 너무 동안. 많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열심히 300개의 재밌는 일이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진짜 수행해요. 진짜 수행해요. 꼴통조 그 페이지에 페이스북 페이지에 거기 좋아요 누른 다음에 거기 지금 오면 미션 수행하는 분들이 계속 넣고 있어요. 여러분들 와서 한번 보세요. 거기 그 미션에 나오신 마스터의 이야기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만 지금 그걸 100일째, 200일째 계속 자기 자신과 수행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정말 날이 갈수록 이야기가 달라져요.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름이 뭐라 그랬죠? 이석원입니다. 이석원. 자, 책 선물까지. 네. 자, 이렇게 책 선물. 감사합니다. 와! 이야. 자, 스책 받아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꼭 하셔야 돼요. 자,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조은정 기자님, 이제 우리 끝으로, 이제 우리 이스타 항공에서, 우리가 여러분 국내 항공 탈 때요, 이스타 항공 혹시 타시다가지고 이제 혹시 파일럿이 This is, Captain Speaking 할 때 여성의 목소리가 딱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조은정 기자인 거죠. 아니요, 지금 이스타 항공에 여자 기장님이 2분 계세요. 기장님만. 기장님 한 분, 부기장님 한 분. 그러니까. 하여튼 조은정 기자님이 또 그 중에 한 분이 되시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럼 끝으로 우리 젊은 청춘들에게 꼭 이 말만큼 해주시고 싶은 거 얘기해 주시면.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이 생겨서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죠. 그래서 제가 새로운 꿈을 위한 제 가슴에 엔진에 시동을 걸었어요. 저도 지금 여러분이 뭔가 가슴 속에 있는 게 있고 그것 때문에 설레고 밤에 잠을 못 이루신다. 그러면 그 엔진에 시동을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륙을 한 비행기는 이륙할 때는 선택이지만 착륙은 무조건 해야 된다. 결과는 시작하면 꼭 나올 거라는 거죠. 자, 우리 조은정 기자님께 여러분 큰 박수 함께 쳐주면서 여기서 꼴통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